안녕하세요. 범쌤타로 범쌤입니다. 리딩을 듣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는 랜덤으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의 현재 연애 상황과 연애 스타일을 짚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막상 누가 다가오면 왠지 부담스럽고 살짝 경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때는 남들은 그냥 편하게 연애 잘하는 것만 같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솔로 기간이 길어진 분이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쩌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혼자인 게 익숙해졌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혼자가 편하다기보다는 혼자가 덜 아픈 쪽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생기는 상처나 아픔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혼자 있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마음속에 고민이 많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누구를 만나도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지 않을까 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 연애에서 상처가 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연애를 피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와 나눴던 마음이 배신감이나 아픔으로 되돌아온 기억을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지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심하고 차분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괜히 바보 같아 보일까봐 혹은 또 외면당할까봐 먼저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괜히 관심 없는 척하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땐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괜히 자존심이 상할까봐 참다가 그냥 혼자서 감정의 벽을 세우고 스스로 물러나 버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표현을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오해하게 되면서 마음을 접거나 그런 상대방을 1번 분은 1번 분대로 오해하면서 또 마음을 접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번 분은 1번 분 자신의 마음을 꼭 쥐고 놓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꽁꽁 감춰두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이 또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렇게 또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싫어서 마음을 먼저 내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꼭 쥐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도 싶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조금만 적극적이면 왠지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덜 적극적이면 또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라고 미리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분은 연애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방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색깔 에너지를 봐도 생각이 많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동안 어떤 사랑을 하시든 마음을 다했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1번 분은 한번 사랑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분께서 필요한 거는 단순히 나는 연애를 못해. 내 연애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번 분께서 조심스럽거나 상처가 될까봐 마음을 꼭 잡고 있는 이유를 먼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못 열었구나라고요. 그래도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진심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불붙는 연애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는 관계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1번 분께서 연애를 대하는 감정은 이렇다 하더라도
1번 분은 정말 어떤 분이실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분들에게 보여지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1번 분께서는 많은 이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외모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 하더라도 맑다, 깨끗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번 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다가가고 싶은 느낌보다는 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사람처럼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네요. 누구에게 휘둘리거나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정리할 줄 아는 단호함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결단력 때문에 깔끔한 사람 혹은 단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그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태도도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엄격한 분은 아닐까도 싶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 말 해도 괜찮을까처럼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적고 분위기도 잘 읽어서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다만 스스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1번 분께서 좀 더 수월하게 연애를 하거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연애운 상승 팁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연애운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다만 연애라는 게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바로 흘러가는 게 아닌 것처럼 1번 분께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카드를 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1번 분은 자기만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현재를 잘 지켜가도록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연애로 인해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계속 판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는 그냥 하면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감정이 생긴다고 해도 쉽게 밀고 가지 않고 한 번쯤은 내 속도대로 천천히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관계가 한번 연결되면 그만큼 진지하고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컵 에이스 카드는 어떤 감정이 생기거나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이 올라와도 1번 분께서 먼저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너무 깊게 분석하지 말고 일단 흐르게 둬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별일 아닌 계기로 시작되는 감정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가볍게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방어심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마음을 접는다든가 혹은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먼저 표현을 참는 경우를 버리라는 거죠. 그런 감정 계산이 오히려 관계를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감정을 꺼내는 게 어려워서 힘든 경우도 많죠. 특히 상처를 겪은 사람일수록 안전한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번 분께서도 조금은 서툴고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한 발 움직여야 상대도 한 발 걸어올 수 있다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게 연애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의 현재 연애 상황이나 연애 스타일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을 선택하신 분은 막상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 에이 나한테 관심이 있지는 않을 거야.'처럼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마음이 종종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 보기엔 밝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연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연애 흐름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요. 색깔 에너지로 봐도 채도가 낮은 색이 주로 나왔어요. 그만큼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는 거는 이번 분께서 자존감이 낮을 수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애에 있어서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막상 누군가가 다가와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라고 의심부터 들고 결국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펜타클 5번 카드가 보여지는데 이 카드는 주로 소외감이나 결핍, 자존감의 흔들림을 나타내거든요. 연애에서 이 에너지가 작동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진심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호의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이 연애를 포기하는 듯한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감정이 남아있다 해도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해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감정 표현도 못한 채로 조용히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도 싶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딱히 확신도 없고 내가 먼저 들이대는 것도 어색해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조금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때 가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분은 연애에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아직 서툴지 않을까도 싶어요. 말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혼잣말처럼 속으로만 되뇌이기도 하고 결국은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분께서는 이미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나 예전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과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무언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도 싶어요. 아무튼 2번을 선택하신 분은 연애 자체에 대한 갈망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또는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해서 아예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일찍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너무 앞서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분의 연애 상황이나 연애 스타일은 그렇다 쳐도 이번 분께서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고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이번 분만의 킬 포인트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여줬던 카드의 흐름이나 색깔 에너지와는 다르게 이번 분 자체로는 굉장한 매력을 지니신 분으로 보여요. 감정적으로도 풍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 공감과 배려의 에너지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도 같아요. 외적인 매력으로 보더라도 이성들이 이번 분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듯 하고요. 다만 그런 것에 비해서 마음의 힘이 약하거나 어떤 상처 같은 것이 아직은 크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매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연애로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번 분을 보고 너가 왜 아직도 혼자인지 이해가 안 가. 너가 왜 힘들어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외로 내면에 단단한 기준과 열정도 있고 한번 결심하면 깊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연애에서는 무언가 마음속에 이번 분답지 않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 이번 분은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보다는 진심 어린 태도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잔 먼저 챙겨주는 성품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애에서도 상대보다 이번 분이 더 감싸주는 스타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책임감, 추진력,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어 보여요.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연애에서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은근히 표현도 많이 하고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클 수 있거든요. 마음이 정해지면 깊고 진중하게 감정을 이어가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두 개의 카드가 보여진다는 거는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단단한 열정 또한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에게는 상처, 아픔, 실망으로 인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상처를 먼저 느낄까봐 누구에게 함부로 먼저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많은 배려와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는 큰 상처나 실망을 남기면서 그게 아직도 무의식 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나를 진짜 이해해 주는 걸까? 저 마음이 진심일까처럼 두려움이 먼저 들 수 있고 조금의 무심한 반응에도 예전 기억이 겹쳐지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이번 분에게 맞는 연애운 상승 팁이나 연애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 흐름을 보면 연애운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럴 땐 무리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애쓰기보다는 지금의 감정 흐름이나 상황을 잘 정리하고 회복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연애운을 여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드려볼게요. 우선 이번 분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이나 호감이 있어도 그걸 쉽게 드러내지 않고 먼저 눈치 보고 반응을 살피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생겼다면 그걸 아예 숨기기보다는 작게라도 표현해보는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라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말을 건네면 예, 아니오로만 답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예, 아니오처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뭐 자기가 좋아서 그런 줄 아나? 은근히 도도한 애라고 생각하면서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고마워요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정말 고마워요라고 뭔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소소한 행동 하나가 연애의 문을 여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물론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나 관계에서 계속 반복됐던 상처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형식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태도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그 상처가 지금 나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또 다른 자신을 지금의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분께서 연애를 쉽게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럴 때는 관계의 흐름을 천천히 믿어보고 지켜보는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 수 없듯이 사람도 겪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리딩은 연애운이 트이는 건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보다는 이번 분께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진심은 때로는 내가 먼저 열어줘야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행여 상처가 있었다면 예전의 상처를 기준 삼지 마시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번 분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애운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번 분의 현재 연애 상황이나 연애 스타일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연애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 같고 누군가와 마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관계가 시작도 전에 멈추거나 짧게 끝나버리는 흐름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항상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그만큼 늘 아쉬움이 남는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3번 분께서는 기대하는 감정이나 이런 관계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면 현실의 상대가 작은 단점 하나만 보여도 실망이 크게 올 수 있거든요. 상대의 연락이 늦어지거나 답장이 짧거나 뭔가 3번 분께서 기대한 만큼 다정한 말투가 아닌 것 같으면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색깔의 에너지를 봐도 사랑을 바라는 것 속에는 다채로운 바램이나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듯한 느낌의 색조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컵 기사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는 감정에 충실하지만 현실 감각이 약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다가가는 속도는 느려도 즉흥적인 설렘엔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관계로 오래 유지하는 힘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3번 분께서도 그런 면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물론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정떨어지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난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나 금방 식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만큼 연애에 대한 희망, 기대, 어떤 꿈 같은 이상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감정이 3번 분께는 꽤 명확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연애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아 같은 기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높거나 정교하고 명확하고 예민할 경우에 현실 속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 맞을 사람인지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마음을 잘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물론 확신이 드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마음도 어느 정도 열어놔야 상대방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3번 분께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상상한 감정선을 다 충족시켜 주는 건 아니니까 가끔은 천천히 알아가면서 감정이 자라는 관계도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르쳐줘야 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거긴 멀기만 하고 볼 것도 없어 라고 했다 쳐요. 나는 거기가 멀든 볼 것이 없든 그냥 놀러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거나 그냥 거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하니까 물어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표면적인 정보에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라고 반응하면 좋고 그냥 가고 싶다고 하면 되지 왜 돌려 말하냐라고 따진다면 그 남자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튼 이렇게 3번 분의 연애 스타일을 봤는데요. 이런 3번 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가 긴장, 변화, 무너짐 같은 이미지가 강해서 매력을 보기에는 거칠어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물론 3번 분께서 거칠고 터프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 면을 모르고 있던 남자들이 3번 분의 터프함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카드는 어떻게 보면 3번 분의 내적인 매력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강한 에너지가 있거나
겉보기엔 조용한 것 같아도 필요할 땐 딱 선을 긋는 똑부러짐이 3번 분에게는 있을 듯 하거든요. 그리고 3번 분께서 평소에 행여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강렬한 변화나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을 듯해 보여요.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것처럼요. 그래서 3번 분을 깊이 아는 남자라면 그런 매력을 시간이 지나도 잘 잊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고정관념을 흔들 수 있거나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행동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감정이 한번 열리면 생각보다 남자를 더 리드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에서는 외적인 매력이 잘 안 보여서 카드를 추가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의외의 카드가 나왔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끄럽고 세련된 이미지 같아요.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특별히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두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묘하게 끌리는 매력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투 자체가 매력이 있거나 분위기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3번 분은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주말에 남자도 소화하기 힘든 취미를 즐기거나 거칠고 파괴적인 음악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활동성 있는 운동을 평소에 하거나 헬스장에서 피지컬을 다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이렇게 3번 분의 연애 스타일과 매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3번 분에게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팁이 무엇인지, 쉽게 연애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생각보다 연애에 대한 마음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진심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감정을 미루지 않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힘도 클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카드로 봐도 그 감정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흐름과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연애 초반에 상대가 아직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 입장일 때가 있을 텐데 3번 분께서는 이미 머릿속에 관계의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번 분은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연락이 느리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식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이 적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관계의 리듬을 지켜보는 것도 연애운 흐름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번 분은 감정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들면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끌어 갈 줄 아는 성향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관계 초반에는 어떨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3번 분께서 중심을 잡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옆에서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스타일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꽤나 큰 장점인데 정말 남자들이 눈이 삔 건지 3번 분을 못 알아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기대가 너무 빨리 커지면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반응해도 실망하게 되죠. 반대로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상대는 내가 관심 없는 줄 알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어느 연애 관계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3번 리딩은 내 감정을 너무 밀어붙이지도 않고 너무 숨기지도 않는 정도에서 상대와 속도를 맞춰보려는 시도를 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3번 분과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께서 연애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보기 위해서 4번 분의 연애 상황이나 연애 스타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연애 자체가 싫은 건 아니지만 누구를 소개받거나 막상 연애를 한다고 하면 왠지 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생각보다 잘 안 이어지거나 솔로 기간이 의외로 길어진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나 혼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라는 것이 내 생활 리듬이나 지금 이대로의 감정 흐름을 깨는 것 같아서 은근히 경계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괜히 귀찮을 것 같아 하면서 관계를 밀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막상 혼자일 땐 옆에 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고, 누군가 잘 사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쩌면 4번 분은 연애에서 느끼는 감정보다는 일상적인 안정감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과 끊임없이 전화하고 카톡하는 그런 연애보다는 일이 끝난 후에 서로 일정하게 연락도 하고 주말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일상 속의 연애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절제 카드가 보여지는데 4번 분의 이런 성향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관계 안에서 균형과 거리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일 수 있어서 4번 분 자신의 일상은 유지하면서 그 안으로 연애가 들어오는 걸 선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유지하면서 내 일상이 연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애는 단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일 뿐이지 그게 내 일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마인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너무 들이대거나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관계보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리를 천천히 좁혀가는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색깔 에너지를 봐도 다소 중립적인 에너지가 보여지는 만큼 안정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일상과 연애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에너지가 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연애만 놓고 본다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연애가 내 삶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상대방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연애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연애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감정인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맞춰야 하는 어떤 감정 노동 같은 거. 예를 들면 약속을 잡으려고 했더니 너무 바쁘거나 간만에 보기 때문에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마음에 드는 옷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맞춰야 하는 감정이 노동이라고 느껴질수록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선이 좁혀질수록 이런 것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썸 단계에서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상대는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로 이어지기 전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거나 솔로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4번 분의 현재 연애 상황과 연애 스타일을 살펴봤는데요. 4번 분은 어떤 분이실지, 그리고 남자들이 모르는 4번 분만의 킬 포인트는 무엇일지 그걸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요, 무언가를 막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런 사람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실 것도 같아요. 4번 분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방이 4번 분의 일상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생각보다 결단력 있게 주도적으로 연애 관계를 이끌어 가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거든요. 다만 이런 매력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무언가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는 상대방이라면 4번 분을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보여요. 눈이 삔 거죠. 이런 4번 분을 몰라보고. 아무튼 4번 분의 매력은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진국 스타일일 것 같은 느낌이 커요. 그리고 4번 분은 누군가에게 감정이 시작되면 계산하고 따지기보다는 진심에서 출발하면서 관계를 맞춰가려는 마인드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로의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지켜보면서 감정을 다듬어가는 분은 아닐까. 그래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4번 분의 매력을 점점 크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4번 분은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연애에서도 감정에만 기대려 하기보다는 서로 각자 자기 삶이 있고 그 안에서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성향은 눈이 삔 남자에게는 그냥 무심한 사람으로만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믿음이 가는 사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슬며시 챙겨주는 센스도 뛰어나신 분이 4번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4번 분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에서 보면 4번 분께서는 자신의 페이스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의 연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어떨 때는 좋은 인연이 오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경계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귀찮기도 하고 뭔가 꾸미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4번 분은 어쩌면 관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그냥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거나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관계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분께서 생각하는 연애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조금의 변화를 줘보는 것도 괜찮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이런 연애면 좋겠어 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분의 일상이나 하고자 하는 것에 다소 영향을 끼치더라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인연도 있잖아요. 연인이기 이전에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파트너 같은 사람인 거죠. 나는 연애를 못해도 좋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큼은 해야 돼 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자신의 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좀 더 움직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4번 분께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다른 세상과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어쩌면 나보다 더 나를 흔드는 감정이라서 그 자체로 버거울 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밀어두는 사람도 있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서툴고 불안할 때도 많은데 그걸 견뎌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게 연애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